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충격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채소가 사실 여러분의 콩팥을 망치는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끼로도 여러분의 콩팥에 돌이 생길 수 있는 두려운 진실입니다. 병원에서는 왜 아무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돌을 녹이는 예방보다 이미 생긴 돌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데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저지르는 이 심각한 실수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자연치유를 연구한 강민규입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저녁 식탁에서 콩팥을 해치는 최악의 채소 3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신진대사가 눈에 띄게 저하되고 신장 기능도 매년 1%씩 감소합니다. 그러니 기능도 젊을 때의 7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었을 때처럼 채소를 섭취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젊을 때처럼 마음껏 채소를 드시다가 갑자기 신장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데도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병원에서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대중이 많아야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최악의 채소를 섭취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후회할 실수를 피하고 콩팥을 지킬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천 명의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 병원의 치료 중심 구조가 아닌 예방과 자연치유만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진정한 해답임을 깨달았습니다. 저 강민규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인의 식단과 콩팥 건강 간의 숨겨진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지만 수많은 사례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킬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시는 김용호 68, 세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하신 분이셨습니다. 고기나 가공식품보다는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특히 콩팥에 좋다고 알려진 시금치 및 근대와 같은 녹색 채소는 매일 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채소야말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패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웠던 그의 삶의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쳤습니다. 새벽 3시경 김 선생님은 오른쪽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을 느끼고 깨셨습니다.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옮겨졌고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신장결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미 돌의 크기가 커져 자연 배출이 어려우며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러한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해 채소만 먹었는데 왜 내 콩팥에 돌이 생긴 것일까요? 그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던 싱싱한 채소들이 이제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통증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하는 심리적인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매일 밤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아내와 자녀들 역시 김 선생님의 고통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대로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 강민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단지 건강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사례는 건강 상식을 믿고 따랐던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비극을 상징합니다. 김용호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건강 상식의 근본을 뒤흔듭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좋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녹색 채소가 어떻게 신장 결석이라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김 선생님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옥살산과 퓨린이라는 두 가지 독성 물질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젊을 때처럼 이 독소들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 신장 전문의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 최악의 채소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여러분의 식탁에 여전히 오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콩팥을 돌처럼 만들게 하는 최악의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고 비타민이 많아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강 채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침 식사에 시금치를 넣거나 시금치 나물을 넉넉히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금치의 치명적인 비밀은 바로 압도적으로 높은 옥살산 함량에 있습니다. 시금치 한 줌에는 젊은 신장도 처리하기 힘든 양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 결정체라는 단단한 물질로 변합니다. 이 결정체는 신장 내에서 모래처럼 뭉쳐져서 김 선생님이 겪은 것처럼 옆구리를 찌르는 날카로운 돌이 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이 결정체를 걸러낼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없이 소변으로 배출되던 양도 노년기에는 콩팥에 차곡차곡 쌓여 결국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신장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금치를 과다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시금치를 두부나 치즈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옥살산과 칼슘이 위장에서 만나 흡수되기 전에 이미 돌을 만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시금치를 계속 드시는 것은 콩팥을 향해 스스로 칼날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 전문가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시금치를 피하거나 소량만 섭취하라고 권고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채소는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서양에서 건강한 채소로 알려져 있으며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많은 이들이 즐겨 먹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다이어트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고급 채소입니다. 그러나 아스파라거스에 숨어 있는 위험은 높은 퓨린 함량입니다. 퓨린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면서 결국 요산을 생성하게 됩니다. 요산은 일반적으로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만 퓨린이 과도하게 유입되면 신체 내 요산 수치가 급상승합니다. 요산이 상승하면 통풍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요산이 뭉쳐서 요산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결석은 칼슘 결석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신장 안에서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60대 이상은 신장이 요산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으므로 아스파라거스를 조금만 섭취해도 요산 수치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파라거스를 맥주나 소주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퓨린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방해하고 퓨린 대사를 촉진시켜 신장에 이중의 부담을 줍니다. 신장이 만성적으로 높은 요산에 노출되면 신장 조직이 손상되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스파라거스를 경계하는 이유는 이 채소가 제공하는 요산의 조용한 공격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지키고 싶다면 아스파라거스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신장을 위협하는 최악의 채소는 바로 근대입니다. 근대는 한국의 전통적인 반찬 재료로 자주 쓰이며 섬유질과 비타민이 촘촘히 풍부하여 장 건강에 좋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근대 된장국이나 근대 나물을 즐겨 드십니다. 그러나 근대 역시 시금치 못지않게 치명적인 양의 옥살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대의 옥살산 농도는 조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금치와 유사하거나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대를 나물이나 국으로 조리해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옥살산의 양이 급증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습관은 근대나물을 일상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콩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시금치와 동일합니다. 옥살산이 신장에서 수산칼슘 결석을 만들고 이 결석이 신장 조직을 긁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신장 기능 저하의 조용한 원인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30% 이상 저하된 환자들에게 근대나 시금치와 같은 옥살산 채소의 섭취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장 전문의들은 건강한 사람조차도 옥살산 채소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하며 섭취 시 적절한 조리법을 사용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의 채소가 신장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꽤 아이러니하고 충격적입니다. 이 세 가지 채소, 즉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근대는 건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신장의 조용한 공격자입니다. 이들 독소는 옥살산과 퓨린으로 50세 이상의 약해진 신장에서 심각한 돌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돌덩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과학적으로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충격적인 과학 원리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세 이후에 채소 속의 옥살산과 퓨린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신장의 작동 원리를 통해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장은 1급 정수 필터처럼 매일 2000리터 이상의 혈액을 정화하고 필요한 것들은 흡수하며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나 노화가 진행되면 이 필터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50세 이후 필터 내의 미세한 구멍이 느슨해져 노폐물을 걸러내는 속도와 정교함이 젊을 때보다 30% 이상 감소합니다. 마치 수십 년간 사용한 녹슨 수도관과 같죠. 젊을 때는 완벽하게 걸러지던 미세 독소들, 즉 옥살산과 퓨린 결정체들이 이 약해진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신장에 갇히게 됩니다. 먼저 옥살산의 작용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금치나 근대와 같은 채소의 풍부한 옥살산은 신장에서 칼슘과 만나 수산칼슘 결정을 형성합니다. 많은 분들은 결석이 둥글고 매끄러운 조약돌 같다고 상상하지만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 이 결정체는 날카로운 모서리의 작은 칼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결정체들을 미세한 칼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칼날들이 정수 필터 내에서 이동하며 신장에 여리고 민감한 조직을 긁어 상처를 만듭니다. 이 과정은 김 선생님이 새벽에 경험한 극심한 고통의 원인입니다. 신장 필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이러한 미세한 칼날을 소변으로 신속히 배출하지만 노화된 신장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칼날들은 신장 내 미세한 통로에 걸리고 뭉쳐져 결국 눈에 보이는 크기의 돌이 됩니다. 이 돌은 신장 조직을 긁는 것을 넘어서 소변이 나가는 길목인 요관을 막습니다. 이는 신장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신장 조직에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며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신장의 기능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 채소를 과다히 섭취하면 마치 이 칼날 제조 공장을 몸 안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칼슘과 결합하지 못한 옥살산이 혈액에 남아 있으면 전신을 돌아다니며 관절 통증이나 혈관벽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옥살산은 60세 이후 우리 몸이 감당하기 힘든 독소로 변합니다. 다음은 아스파라거스에 숨겨진 퓨린 독소의 작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퓨린은 단백질 대사의 부산물로 최종적으로 요산으로 변형됩니다. 요산은 이름 그대로 산성을 띠는 물질입니다. 젊은 신장은 이 요산을 소변으로 신속히 배출하여 혈액의 요산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60세가 되면 신장의 요산 배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마치 찬물에 설탕이 녹지 않고 가라앉는 것처럼 요산이 신장에서 끈적한 잔여물처럼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이 잔여물이 뭉쳐져 요산 결석을 형성합니다. 수산칼슘 결석만큼 날카롭지는 않지만 이 요산 결석 역시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주어 통증과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요산 자체가 신장 조직을 공격하여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수산칼슘 결석만큼 날카롭지는 않지만 이 요산 결석 역시 콩팥에 심각한 부담을 주어 통증과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요산 자체가 신장 조직을 공격하여 염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요산 수치는 신장 내 미세한 세포들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만성염증은 신장 조직을 딱딱한 흉터로 변화시키고 결국 신장의 정수 필터 역할을 잃게 합니다. 이는 만성 신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산의 위험을 간과하지만 사실 콩팥은 요산의 조용한 희생양입니다. 특히 고기와 알코올 섭취가 잦은 한국인의 식습관과 아스파라거스의 퓨린이 결합하면 신장의 이중의 폭격이 가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퓨린 폭탄은 신장 조직을 서서히 파괴하며 만성 신장 질환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형성합니다. 결국 시금치와 근대의 옥살산 아스파라거스에 퓨린이 노화된 신장에 미치는 영향은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독소가 쌓이고 쌓인 독소와 결석이 다시 신장 조직을 공격하여 기능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 안에 날카로운 돌과 끈적한 찌꺼기가 동시에 쌓여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신장에 있는 정수 필터를 완전히 파괴하는 직행 노선입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던 것들도 나이를 먹으면 위험한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소에 숨겨진 독소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은 신장을 과부에 걸리도록 만들어 필터를 고장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이 치명적인 독소의 유입을 차단하고 이미 신장 내에 쌓인 칼날과 찌꺼기들을 안전하게 해독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수술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독소들을 무력화시키고 콩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적의 해독 습관 두 가지를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독소를 무력화하고 콩팥을 깨끗이 청소하는 실질적인 해독 습관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김용호 선생님처럼 이미 결석을 겪으셨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60세 이상이라면 독소의 유입을 차단하고 배출을 촉진하는 습관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콩팥을 수술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콩팥을 살리는 세 가지 황금 채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옥살산과 퓨린 함량이 매우 낮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며 오히려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황금 채소는 바로 다섯위입니다. 다섯위는 자연이 준 정수기입니다. 수분 함량이 90% 이상으로 신장의 필터링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요산과 미세한 옥살산 결정체들을 소변으로 신속하게 배출하는 데 뛰어납니다. 매일 오이를 드시면 신장의 세척 작용이 강화되어 콩팥에 돌이 쌓일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오이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포함된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섯위는 인뇨 작용이 강하므로 저녁 7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밤잠을 방해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채소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옥살산 함량이 매우 낮고 오히려 한겸 작용이 뛰어난 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결국 염증과의 싸움인데 양배추에 포함된 성분은 신장 조직의 만성 염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신장 세포의 회복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독소의 흡수를 줄여 신장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덜어줍니다. 양배추는 찜이나 살짝 볶아서 나물처럼 드시면 소화와 흡수율이 가장 높아집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소화 기능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양배추를 천천히 잘 씹어 드시면 위장에 부담 없이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채소는 파프리카입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풍부해 신장 건강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신장 조직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며 특히 요산 배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파프리카는 옥살산과 퓨린이 거의 없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올리브유와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용성 비타민 A와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세 가지 황금 채소를 매일 2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양입니다. 이제 최악의 채소 세 가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이 시금치나 근대나물을 드실 때 독소를 해독하는 세 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은 김 선생님이 수술을 피하고 신장 건강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해독 습관은 데치기와 물 버리기입니다. 시금치와 근대는 생으로 먹는 것이 옥살산 폭탄이지만 조리법을 바꾸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를 뜨거운 물에 30초 이상 데친 후 그 물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옥살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데치는 과정에서 독소가 상당 부분 물에 녹아 나옵니다. 신장 전문의들은 이 데친 물에 옥살산 농도가 매우 높으니 절대 국물 끓이거나 재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간단한 조리 습관으로 옥살산 독소의 유입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독 습관은 천천히 씹고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한 50세 이상에서는 위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채소를 빨리 먹거나 공복에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반드시 식사 후 1시간 지나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혈당이 안정되며 소화액 분비가 활발해져 옥살산과 같은 독소 처리 능력이 최상에 이릅니다. 또한 모든 음식을 30번 이상 충분히 씹는 것을 습관화하십시오. 소화액과 잘 섞인 음식은 신장이 처리할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세 번째 해독 습관은 2000리터 물 세척 작전입니다. 신장 필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0.5를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십시오. 이 수분은 신장 내부의 미세한 칼날과 찌꺼기를 소변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돌덩이가 쌓일 틈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드실 때 레몬즙이나 구연산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구연산은 신장에서 수산칼슘 결석 생성 방지 및 기존 결석을 녹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유제품이나 요구르트의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물이나 저지방 유제품을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해독 습관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 콩팥 수명을 30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기적의 지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해독 습관들이 현실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궁금하시죠? 이론과 지식은 중요하지만 실제로 변화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확신을 줍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이현주 어머님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어머님은 만성적인 옆구리 통증과 함께 밤마다 여러 번 화장실을 가야 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질까 불안해하셨고 만성적인 피로로 인해 삶의 활력을 잃어가셨습니다. 어머님은 평소 건강을 위해 드시던 시금치와 근대가 사실 본인의 콩팥을 해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충격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의 미세한 결석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며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 물을 많이 마시라는 조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강민교가 말씀드린 세 가지 황금 채소와 세 가지 해독 습관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특히 첫째로 매일 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습관과 옥살산 독소를 줄이기 위해 채소를 데쳐 드시는 습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해 망설이기도 했지만 2달째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밤에 편안해지자 낮 동안 피로감이 사라지고 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어머님은 병원을 다시 찾아가 신장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신장 조직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전에 보이던 미세한 결석들이 작아지거나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평생 콩팥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그래라데란 뇌올라 점원이를 걸어내어 저님쳐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작은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사라지니 제가 70이 아니라 60세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이연주 어머님의 이야기는 신장 결석이 불치병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만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김용호 선생님 역시 저의 지도를 따라 3가지 해독 습관을 3개월째 실천하고 계시며 다음 검사는 분명히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진심을 담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콩팥을 돌처럼 만드는 최악의 채소 3가지는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근대입니다. 이들은 모두 옥살산과 퓨린 독소를 함유하고 있어 60세 이후의 신장에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해독 습관 3가지를 기억하세요. 채소는 반드시 데쳐서 물을 버리고 모든 음식은 천천히 30번 이상 씹으며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콩팥을 구하는 기적적인 해독 습관 3가지를 잊지 마세요. 채소는 반드시 데치고
물을 버리며 모든 음식을 서서히 30번 이상 씹고 매일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작은 습관이 평생의 고통을 줄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즉시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이 최악의 습관을 피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